네, 안녕하세요.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5월 26일 지금 장마가 한 30분 전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 SK 하이닉스가 갭상승 출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지금 오전 9시 반까지만 찍고 계속 박스권에서 머무는 이 모습에 좀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장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주분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 시장 보면서 우리 SK 하이닉스 왜 이렇게 안 죽고 계속 올라갈까? 분명히 우리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미국장에 있어서 일단은 반도체 지수 다 급락이 나왔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흔들렸고, 환율은 1520원까지 급등을 했었고, 중동 리스크까지 터졌는데, 지금 코스피가 너무나도 생각보다 많이 강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장중 흔들리는 척 하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우리 SK 하이닉스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에 있어서 지금 이상한 점이 뭔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면서, 우리 SK 하이닉스 목표가는 얼마,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서 단기적인 고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자, 앞으로 일정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24시간 내내 지금 잠도 별로 못 자가면서 고생하는 김 교수 위해서 김 교수 화이팅! 혹은 SK 하이닉스 300만원 가자, 400만원 가자,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책임감 있게 그 목표가까지 제가 갈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당장은 당장은 홀딩하는 건 맞습니다. 매도나 매수에 대해서 일단 언급드리고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투자별별 이 만기 손익 차트를 일단 보게 됐었을 때, 우리가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이 누적 평가 손익을 좀 보려고 해요. 이거 보면서 저는 지금 시장을 단순하다, 강세다, 약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느꼈어요. 지금 파생 구조 자체를 봐야 되는 시장이고,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외국인은 시장 하락에다가 강하게 베팅을 했어요. 보세요. 마이너스 누적이 2조 8천억 정도. 우리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 단기적인 고점 나왔을 때 플러스 6.4조까지 가져가면서 롱포지션을 가져갔는데, 이때 청산이 되고 숏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죠.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숏을 치고 있는데 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건지 설명을 드리려 해요. 보통 이게 6.4조가 청산이 되면서 마이너스 4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조 4천억 정도가 하락에 베팅을 했어요. 이게 전장 터졌을 때 하락에 베팅한 세력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시장이 크게 한번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에 외국인이 엄청 강하게 돈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하락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락에 베팅했는데 시장이 안 밀려요. 오히려 올라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보통 외국인이 이 정도 규모로 선물해서 숏 포지션이 들어오면 다 같이 무너져야 되는데, 왜냐면 외국인 선물은 단순 단타가 아니라 시장 방향성을 보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다 버티고 개인 콜옵션 수익까지 살아나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평가 손익 보게 됐었을 때 마이너스 2,721억 정도, 이거를 10배 레버리지 하면 2.7조 정도 돼요. 왜냐하면 선물은 레버리지가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개인들을 보게 됐었을 땐 지금 수익 중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개인이 손실을 보고 외국인들이 수익을 봐야 돼요. 그쵸? 우리 주주분 다 이렇게 아셨죠? 많은 분들이 외국인 숏이면 무조건 시장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숏 배팅을 이 시장, 코스피 시장이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 이걸 봐야 돼요. 지금은 기관하고 이 개인들이 외국인의 숏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주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기 손익 자료를 보게 됐었을 때 개인도 수익을 보고 있고, 우리 투신 수익 보고 있고, 그쵸? 쉽게 말해서 개인들이 생각보다 상방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 뜻이에요. 원래 파생 시장에서는 대부분 개인들이 마지막에 손실 보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만기 직전에 변동성을 크게 흔들면서 개인 포지션을 털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의 이 평가 손익이 아예 꼬여버렸어요. 이 말은 결국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애초에 방향 자체를 틀렸다. 두 번째, 아직 포기 안 하고 있지만 만기 직전에 더 강한 흔들기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외국인들이 틀렸다, 주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두 번째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만기 직전까지 일단은 개인들의 어느 정도 추격 매수를 이끌어요. 근데 만기 직전에 굉장히 크게 흔들고 나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의 쇼커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럼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쇼커버라는 건 외국인들이 떨어질 거다 숏 하방 선물 매도를 쳤는데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올라가 버리면 얘네들 손실 중이잖아. 그럼 손실 커지기 직전에 뭐 한다? 다시 선물을 매수해서 포지션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매수가 한 번에 들어가면 시장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오늘 일부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전량은 아니지만 1조 1천억 정도. 이걸 쇼커버 랠리라고 하는데 아직 랠리까지는 아니에요. 랠리까지는 절대 아니고 이게 아이쇼 포지션 청산이 돼야 됩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지금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환율이 1520달러, 152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6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폭등 랠리 이어갔을 때 이때 환율이 1440원에서 1460원 사이였어. 근데 여전히 지금 1500원 이상을 맴돌고 있다라는 거야.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에 외국인들의 환차선 부담 때문에 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차선 때문에. 이건 시장 내부 체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선물 숏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숏에서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숏 커버가 나올 건지 근데 이 숏을 더 추가적으로 버티면서 가져갈 건지는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6월 11일에 뭐가 있냐면 다음 달 보게 됐었을 때 6월 11일 날 CPI 발표가 있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이건데 이때 또 겹치는 게 뭐냐면 우리 3분기 3월, 6월, 9월, 12월 달 3개월마다 한 번씩 뭐가 있습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선언 만기. 항상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재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월 16일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FOMC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월 달에 이 CPI랑 PPI 상회가 되면서 악재가 충분히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한 차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 주주분들 아셔야 되시고. 근데 이 조정이 생각보다 이 전보다 빨리 잡힐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당장 내일 모레 회의가 하나 있어요. 기금이. 회의가 열리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일단은 FOMC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 제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다. 의사록 제가 저번에 영문 기사 읽어드리면서 보여드렸죠. 매파적이라서 좀 힘들 수 있다. 앞으로는 상승이 예전보다 더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달 말 5월 28일에 기금이 중기자산 배분에 있어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중매주식 비중 과열이 돼가지고 매도 폭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목표 비중은 14.9%인데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국민연금에서 27% 정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차익들에 있어서 리밸런싱 매도 폭탄을 던져야 되는데 약간의 좀 호재는 있긴 해요. 호재라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매도폭탄이 좀 줄어든 거긴 한데 보유 한도를 5% 늘린다 했어요. 14.9에서 얼마만큼 19.9인데 지금 27%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7.1%라는 이 물량을 매도를 해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1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5조씩만 던져도 30일이 걸리고 10조씩 던져도 15일이 걸려요. 중기적으로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주주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만약 15일 중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6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가 그 다음에 CPI 발표 있고 PPI 발표 있고 저는 이번에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록에서 너무나도 악재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쉽게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겠다 이런 단어를 빼버린다 했었어요. 의사록에서. 그리고 그 뒤에 FOMC까지 금리 고금리를 동결할 수 있고 금리 인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면 위험자산 회피가 나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착각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게 됐었을 때 연준이 장 바꾸면 바로 16% 폭락 나온다 하시는데 6개월 이내 16% 급락입니다.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평균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30%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게 케빈 워시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급락이 나올 수 모릅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앞으로 일정들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이 외국인들이 평가 손익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선택지는 두 가지. 쇼커버를 하면서 미친 폭등을 만들고 고점을 만들어낸다. 아니면 금방에 단기적인 개인들을 살짝 꼬드기고 주가 하락에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결국에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외국인들은 절대 만기까지 6월 11일까지 만기까지 손실을 보지 않고 끝낼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손실 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점이에요. 주주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그널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단기적인 고점은 어딘지 저점은 어딘지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는 또 어디서 하면 괜찮은지 제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면서 먼저 대응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참여하고 싶은 주주분들은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하자고 이렇게 언급을 드려요. 그리고 객관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서 위험할 수 있다,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시원하게 올라간다 말씀드리고 떨어질 것 같으면 시원하게 떨어진다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작정 폭등합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제 이전 영상 참고해보세요. 제가 이때 저점도 맞춰드리고 고점도 맞춰드리고 고점 저점 다 맞춰드렸으니까, 이때 고점도 맞춰드리고 이때 신규 진입 추가 매수했던 것도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받아가실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 SK라고 문자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이 관점들에 대해서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도움 드릴 테니까 SK라고만 문자 꼭 2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갑자기 시장 또 급락해버리면 나중에 손실봤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SK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손실봤다 하면. 이해하셨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작년 상승 랠리 가져갔을 때 64만원 찍어주고 나서 51만원까지 조정받았을 때도 제가 맞춰드렸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11월 3일 맞고요. 제가 클립 따왔어요.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51만원 부근에서 일단은 이 30% 물량을, 일단 절 욕하실 수 있어요. 근데 51만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51만원을 말씀드렸냐면 이때 63만원 11월 3일 맞죠, 주주 여러분들? 고점 찍어주고 나서 조정받고 51만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평단가, 외국인의 손실, 평가 손익, 이거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미리 언급을 드린 거예요. 보세요, 50만 1,000원까지 내려갔다고요. 64만 6천원. 근데 이때는 11월 3일엔 63만원까지. 우리는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다고요, 주주분들. 제가 얼마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 그런 신이죠. 근데 근접하게 근사값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함께 대응을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저와 객관적인 항상 대응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득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SK라고만 문자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가득한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우리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먼저 보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010-5154-7599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